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으면서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깨는 경험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몇 분을 버텨야 했던 그 고통,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실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분들 중에 이 증상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수면 중 종아리 경련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심각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전 세계 신경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이 증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면 중 종아리 쥐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 몸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과 언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수면 중 종아리 경련이 왜 일어나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신경신호와 전해질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전해질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같은 미네랄들로 이것들이 근육 세포 안팎을 드나들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신경신호는 뇌에서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는 전기신호로 이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근육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이 두 시스템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쥐가 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 특히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낮에는 걷거나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유지되지만 밤에 자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없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으로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가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면 중 종아리 경련이 자주 반복될 때 우리 몸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 이완에 있어서 마그네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근육이 이완되려면 마그네슘이 칼슘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근육 세포 안에 갇혀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근육은 긴장 상태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글로벌 영양역학 연구팀이 성인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현대인의 약 68%가 마그네슘 1일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은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해 마그네슘 흡수율 자체가 젊은 시절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핍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이뇨제,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 중 일부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다른 증상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눈밑이 자주 떨리거나 쉽게 피로하고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두통이 잦거나 불안감이 높다면 이것들 모두 마그네슘 결핍의 동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쥐와 함께 이런 증상들이 겹친다면 마그네슘 결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시금치, 두부, 바나나, 아보카도, 검은콩 등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8주간 복용한 그룹은 야간 다리 경련 발생 횟수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마그네슘 말산염 형태의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형태가 흡수율이 가장 높고 장의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수면 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복용하면 수면 중 쥐를 예방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말초혈관 순환 장애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수면 중 종아리 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히 걸을 때도 종아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다리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띠는 경우라면 반드시 말초동맥 질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심장에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다리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산소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고 이 상태에서 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전 세계 혈관외과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 환자의 약 50%에서 같은 혈관 문제가 심장과 뇌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혀 있다면 심장 혈관과 뇌 혈관도 이미 위험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면 중 반복되는 종아리 쥐는 단순히 다리 문제가 아니라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몸의 마지막 경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위험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일정 거리 이상을 걸으면 종아리나 허벅지에 통증이나 묵직함이 느껴지다가 쉬면 사라지는 증상, 밤에 다리가 특히 더 아픈 증상, 발이 항상 차갑고 발가락 색이 이상해 보이는 증상, 다리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혈관외과 또는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높은 혈당이 신경을 손상시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발과 다리로 가는 말초신경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된 신경은 근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유발하면서 쥐, 저림 타는 듯한 통증,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50%에서 어느 시점에 말초 신경병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신경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중 종아리 쥐가 반복되면서 동시에 발바닥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양말을 신은 것 같은 감각두나 발에 상처가 났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현재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당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신경 손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종아리 쥐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원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으로 근육 기능과 신경 전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 대사가 느려지면서 근육이 둔해지고 근육 내 특정 효소들의 활성이 떨어지며 전해질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약 30에서 40%에서 근육 경련이 주요 증상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오해하고 갑상선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다른 증상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유 없이 체중이 늘거나 추위를 많이 타거나 만성 피로감이 심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변비가 심해졌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혈액 검사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근육으로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날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 음주 후에 수면 중 쥐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해서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 다음날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5리터 미만인 분들, 커피와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 에어컨이 강한 실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하지정맥류 또는 정맥순환 장애입니다. 다리 정맥 속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역류하여 정체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고이면 해당 부위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경련이 발생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에 거미줄 모양이나 구불구불한 혈관이 피부 위로 보이거나 종아리와 발목이 저녁에 유독 붓는 증상,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며 가렵거나 따끔한 느낌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 혈관의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5에서 30%에서 어느 정도의 하지정맥류 또는 정맥부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거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심해야 할 원인은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처방되는 여러 약물들이 야간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은 근육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코엔자임 Q10 합성을 억제하면서 근육 경련과 근육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뇨제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시킵니다. 베타 차단제, 일부 항우울제, 장기간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도 전해질 불균형이나 근육 기능 변화를 통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야간 종아리쥐가 생겼거나 심해졌다면 이것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스스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보완 영양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원인들을 파악하셨으니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쥐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취침 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야간 경련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임상 연구에서 취침 전 하체 스트레칭을 6주간 꾸준히 실시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 다리 경련 횟수가 평균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벽을 향해 서서 한쪽 발을 뒤로 뻗고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종아리를 30초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쪽 교대로 3번씩 반복합니다. 또는 침대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30초간 유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이 잠들기 직전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수면 중 경련 발생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해질 보충을 위한 식단 개선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두부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킵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아몬드 한 줌과 바나나 반 개를 취침 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야간 경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취침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 전까지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즙을 짜 넣은 천연 전해질 음료를 취침 1시간 전에 한 컵 드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전 따뜻한 족욕입니다. 섭씨 40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그면 발과 종아리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에 황산 마그네슘인 앱솜솔트를 2큰술 넣으면 마그네슘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근육 이완 효과가 한층 높아집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38도에서 40도의 약간 따뜻한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방법은 수면 자세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발을 너무 뾰족하게 뻗은 자세로 자는 것이 종아리 경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발이 발등 방향으로 쭉 뻗어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불이 너무 무거워 발을 짓누르는 경우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발 아래 작은 쿠션이나 말린 수건을 받쳐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실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다리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하면 하체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쥐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나는 순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즉시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 종아리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련으로 수축된 근육을 가장 빠르게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어나서 발 뒤꿈치로 바닥을 딛고 서세요. 체중이 실리면서 종아리 근육이 강제로 이완됩니다. 경련이 가라앉은 후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종아리에 3분에서 5분간 데워주면 자녀 근육 긴장이 풀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7일 종아리쥐 예방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자신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원인 중 어떤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점검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 봉투의 부작용 항목을 확인하고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야간 경련 증상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2일차에는 마트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인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바나나를 구입합니다. 저녁 식사에 시금치를 넣은 반찬을 추가하고 취침 전 아몬드 열알과 바나나 반 개를 드십니다. 3일차에는 취침 전 종아리 스트레칭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벽을 이용한 종아리 늘리기 동작을 양쪽 각각 30초씩 3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뻑뻑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훨씬 부드럽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4일차에는 족욕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앱솜 솔트를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족욕 후 바로 취침하면 수면 중 경련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5일차에는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의식적으로 저녁 식사 전까지 물 1.5리터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알람을 설정하거나 물병에 눈금을 표시해두면 목표 섭취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일차에는 이불의 무게와 수면 자세를 점검합니다. 발이 이불에 눌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발 아래 얇은 쿠션을 받쳐 발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해 봅니다. 7일차에는 일주일 동안 쥐 발생 횟수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빈도가 줄었다면 생활 습관 개선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심해졌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방문하세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종아리 경련이 주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낮에도 다리 통증이나 저림이 동반되거나 경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거나 다리 붓기나 피부색 변화가 함께 나타나거나 당뇨나 혈관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경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중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셔서 증상을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경련 하나, 발끝에 저림 하나, 이유 없는 피로감 하나가 모두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작은 메시지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면 이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그리고 제때 받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해드리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